재벌 할아버지는 몰랐습니다. 구두 닦기 소년이 자신의 피부치인 줄. 버림받은 딸, 홀로 자란 아들, 그리고 30년 만의 재회.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연입니다. 눈물 없이는 듣기 힘드실 수 있으니 잠시 마음의 준비를 해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서울 강남의 한 대저택에 꽃처럼 아름다운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 국내 굴지의 대기업 한성그룹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하늘 아래 부러울 것 없었던 수진이에게도 단 하나. 아버지 이 회장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수진이 23 되던 해 봄. 그녀는 학교 앞 작은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민준. 지방에서 홀어머니를 모시며 고학으로 대학을 다니던 가진 것이라곤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뿐인 청년이었습니다. 수진은 처음엔 그저 평범한 인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손이 닿은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는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맛볼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절이 3번 바뀌도록 몰래 만났습니다. 봄비 맞으며 걸었던 한강변, 여름밤 편의점 앞에서 나눴던 아이스크림, 가을 단풍 속 남산 산책, 그리고 첫눈 내리던 날 민준이 수진의 손을 처음 잡았던 그 순간. 수진은 생애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에는 언제나 끝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이 회장은 그날로 수진을 집안에 가두고 민준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봉투 안에 5억 원이 들어있네. 내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하지만 민준은 그 돈을 돌려보냈습니다. 단 한 푼도 손대지 않은 채. 이 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결국 수진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그 거지 같은 놈을 선택하면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저택의 문을 등졌습니다. 수진과 민준은 서울 외곽의 작은 반지하 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 냉기가 올라오는 바닥엔 전기장판 하나가 전부였지만 두 사람은 그 어느 호텔 스위트룸보다 따뜻하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이듬해 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박준혁. 민준은 아들의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게. 준혁이도, 너도. 민준은 낮엔 공사판에서 일하고 밤엔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수진은 아이를 키우면서 틈틈이 동네 아이들 과외를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처음 가빠라고 불렀을 때 민준은 그 작은 입술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왜 이리도 가혹한지요. 준혁이 5살 되던 해 겨울. 민준이 대리운전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에 치였습니다. 새벽 2시, 싸늘한 응급실. 수진은 남편의 차가운 손을 붙들고 밤새 울었습니다. 민준아, 준혁이 아직 아빠가 필요한데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민준은 2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건 5살짜리 아들과 아무것도 없는 통장 잔고. 수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느니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아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준혁이 10살이 되던 해 수진마저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한 심장 합병증.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수지는 결국 남편 곁으로 떠났습니다. 10살 준혁이는 그렇게 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삶은 냉혹했습니다. 준혁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아이들이 놀려도, 선생님이 핀잔을 줘도, 배가 고파 잠을 설쳐도 준혁은 그저 이를 꽉 물고 버텼습니다. 아버지 박민준의 피가 흐르는 아이였으니까요. 16이 되자 준혁은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나이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는 노량진 지하고시원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폭 1뼘, 길이 2뼘짜리 방. 낮엔 편의점, 밤엔 공장 야간 알바. 그러면서도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하나 없이 인터넷 강의 하나 믿고 18뺀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22엔 독학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도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술을 배웠습니다. 용접, 배관, 전기기사 자격증. 밤낮 없이 공부하고 현장에서 뛰었습니다. 25, 준혁은 작은 건설 현장의 반장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귀갓길. 그래도 준혁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27이 되던 해 가을. 준혁은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보수공사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빌딩의 이름은 한성타워. 준혁은 몰랐습니다. 그 건물이 외할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점심시간. 준혁이 빌딩 앞 계단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추더니 정장 차림의 노인이 내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칠순의 노인. 한성그룹의 회장 이덕수였습니다. 노인은 우연히 준혁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이 회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눈빛.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이 회장이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준혁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저희 현장 방문 오셨습니까? 안전모 착용하셔야 합니다. 빌딩 주인에게 안전모를 건네는 현장 노동자. 주변 직원들이 당황해 어쩔 줄 몰랐지만 이 회장은 오히려 피식 웃으며 안전모를 받아 썼습니다. 허허, 자네가 맞구먼. 내 현장에서 내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평생 자네가 처음이야. 그날 이후 이 회장은 종종 현장을 찾았습니다. 준혁의 성실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땀 흘리는 모습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현장 막내가 실수로 자재를 쏟았을 때 준혁이 혼자 묵묵히 다 치우는 걸 보았습니다. 왜 혼내지 않나?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누군가 기다려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요. 이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 주변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비서실장 강 부장은 일찌감치 낌새를 챘습니다. 준혁의 얼굴, 체형, 눈빛. 무엇보다 왼쪽 귀 뒤의 점. 이 회장의 딸 이수진이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강 부장은 몰래 준혁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박준혁. 부모, 박민준, 이수진. 강 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만약 이 회장이 알게 된다면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공사하자 보고서를 조작하여 준혁의 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현장 동료들에게 뒷돈을 쥐어주며 준혁을 모함했습니다. 급기야 준혁 앞으로 허위 소송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준혁은 억울했지만 혼자였습니다. 변호사를 살 돈도 뒤를 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는 날 아침. 준혁은 담벼락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엄마, 나 지쳤어. 그때였습니다. 박준혁 씨. 이 회장이었습니다. 직접 현장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이 회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 부장의 모함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단번에 꿰뚫어 본 것입니다. 내가 직접 확인했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준혁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네, 부모님이 어떻게 되셨나? 그 한마디에 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혁은 처음엔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이수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박민준이시고요. 둘 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 회장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준혁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왼쪽 귀 뒤의 점. 딸 수진과 똑같은 자리에 있는 점. 하느님, 이게 무슨... 이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딸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습니다. 오기로 연락을 끊었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딸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그 딸이 낳은 아들이 이렇게 그의 건물 현장에서 땀 흘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회장은 준혁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준혁,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준혁은 처음엔 굳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바로 어머니를 내쫓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회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 아이처럼 흐느끼는 소리. 그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의 두 눈에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 단어를 내뱉는 순간 준혁은 생전 처음 누군가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었습니다. 10살에 혼자 남겨진 이후 한 번도 어른에게 기대어 울지 않았던 청년이 그날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 많이 그리워했을 거예요. 강 부장을 비롯한 모함의 주동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회장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준혁은 내 외손자이며 한성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그동안 몰라보고 고생시킨 것, 할아버지로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그룹을 이어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현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회장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그게 진짜 우리 수진이 아들이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준혁은 현장에서 일합니다. 안전모를 쓰고 땀을 흘리며. 다만 이제는 퇴근 후 돌아갈 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함께할 할아버지가 생겼습니다. 늦었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가족이 생겼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버림받고, 잃고, 혼자 버텨온 시간들. 하지만 결국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준혁이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채널을 봐주시는 여러분도 어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따뜻한 손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